안녕하세요, 보건의쌤입니다. 오늘은 성인간호학과 아동간호학을 어떻게 공부했는지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인간호학과 아동간호학은 일단 질환에 대한 정의를 잘 알아주시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원인 때문에 어떠한 증상이 생기는 게 이 질환이다. 그리고 어떠한 진단검사로 발견이 된다. 이것까지 딱 정의로 묶어두시면 좀 편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의라는 거를 내렸을 때 어떠한 요소들이 배치되어야 하는지는 본인이 계획하시면 돼요. 저는 정의를 내릴 때 왜, 원인, 그리고 증상, 그리고 증상도 너무 많은 증상들 말고 대표적인 증상들로만 나타내서 증상, 그거를 또 어떠한 검사를 통해서 발견이 되는지까지 정의를 내렸습니다. 성인간호학과 아동간호학은 어떻게 보면 따로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같은 요소이기도 합니다. 저는 처음에는 성인간호학과 아동간호학을 따로 분리해서 공부를 했는데 성인간호학을 공부하고 나서 아동간호학을 공부하니 아동간호학에 나오는 질환이 거의 성인간호학에 나오는 것과 약간 비슷한 점도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천식 같은 경우는 성인간호 파트보다는 아동간호 파트에 좀 더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태생이라든지 약물 이런 것들은 성인간호 파트가 좀 더 자세하게 정리되어 있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는 계통별 질환 같은 경우에는 아동간호학 파트를 성인간호학 공부, 호흡기계를 딱 공부를 했다. 그러고 나면 바로 이어서 아동간호학 호흡기계를 공부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따로따로 볼 필요도 없이 성인간호학에서 주요하게 다뤘던 내용 이런 것들이 아동간호학에서도 반드시 주요하게 다뤄지거든요. 아동의 주요한 특징 이런 것은 따로 외우시고 그 외에 병태생리라든지 그리고 이 질환에 대한 약물, 진단검사 이런 거는 약간 일맥상통한 면이 있기 때문에 성인간호학을 공부한 다음에 아동간호학을 공부하는 게 좀 공부하는데 시간을 좀 절약할 수 있습니다. 약물 같은 경우는 따로 양약 강의를 들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유명하다고 하는 강사님의 약물 파트 강의를 듣게 됐는데 저는 그 강의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어요. 이제 이 약의 기전이 어떻게 작용이 되는지, 예를 들면 당뇨병에도 여러 가지 계통의 약이 있는데 이 계통의 약이 어떻게 혈당을 강화시켜 주는지에 대한 그런 기전을 공부할 때는 두꺼운 양약책을 보기보다는 그 강사 선생님이 딱딱딱딱 짧게 요약해 준 걸 들으면 훨씬 더 시간도 절약되고 이해하기도 쉽습니다. 그 양리약을 따로 양리약 파트로 딱 떼어놓지 마시고 그 양리약 공부했던 것을 만약에 신형관계 약물 중에서도 부정맥 약이다. 그럼 부정맥 파트 바로 뒤에 정리했던 거를 끼워 넣으시고요. 당뇨병도 경구혈당 강화제가 있고 인슐린 주사가 있고 이러면 그 파트별에 맞춰서 그 양약을 끼워 넣습니다. 그러면 양약 파트를 따로 공부할 필요도 없이 질환을 공부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양약까지 한 번씩 쏙 보게 돼서 정말 좋았습니다. 이거는 정말 저의 비법 중에 하나인데요. 앞전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저는 그림으로 암기를 많이 한다고. 나중에는 이 약물들이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롤로게 이런 것들이 너무 헷갈려서 이걸 어떻게 쉽게 외울 수 있을까 고민을 했죠. 어떠한 노하우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구글에 구글링을 하게 됩니다. 이 약물에 대해서 구글링을 하는데 마침 이미지 쪽에서 획기적인 걸 발견했어요. 바로 핀터레스트라는 사이트인데요. 사람들이 자신의 관심사에 관련된 이미지나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올려놓는 사이트더라고요. 근데 이게 한국 사람들 뿐만 아니라 외국 사람들도 많이 글을 올리는데 거기에 굉장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영어로 되어 있긴 한데 우리는 영어가 익숙하고 의학 영어가 익숙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거기에 영어의 앞글자를 따서 증상 그렇게 설명해 놓은 것도 있고요. 저칼륨 혈증, 고칼륨 혈증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저 너무 많이 헷갈렸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저칼륨 혈증일 때 나타나는 증상 영어로 해서 이렇게 그림과 함께 나타나져 있는데 저는 그거 하반기에 알아서 너무
너무나 속상했는데 그게 너무 많은 도움이 됐어요, 사실. 약물뿐만 아니라 질환별 증상, 헷갈리는 것들, 예를 들면 퇴행성 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 그 차이를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영어로 증상을 이렇게 써놨는데 아직도 기억나요. 골다공증의 원인, 영어 악급자로 해가지고 써놨는데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고, 심혈관계 질환 약물 이렇게 쭉 한눈에 한 페이지에 볼 수 있게 딱 정리를 해놨는데 전 그게 너무나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후반부에 알아서 그거를 캡처를 해가지고 핸드폰에 넣고 오갈 때마다 그걸 봤던 것 같습니다. 핀터레스트 사이트 정말 추천드려요. 암기가 조금 더 쉬워지고 그 이미지가 머릿속에 딱 박혀서 시험장에 가면 활자가 아닌 그림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됐어요. 온라인 스터디를 꼭 하십시오. 하루에 문제를 내면 만약에 오늘 통풍에 대한 정의 하면 쓰는 게 아니라 말로 녹음을 하도록 하면 쓴 거를 말로 하면서 한 번에 쭉 나오지 않으면 다시 한번 그걸 보고 말로 하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쓸 때 참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절대 단어만 외우지 마시고 쭉 말로 풀어내는 과정을 반드시 겹치면 머릿속에 각인이 훨씬 더 많이 됩니다. 왜 저희가 누군가를 티칭할 때, 누군가를 가르칠 때 내가 얻는 게 더 많다고 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질환에 대해서 내가 내린 정의를 말로 녹음을 하면 그게 나중에는 정말 많은 기억이 되면서 따로 암기를 어떻게 해야지 하지 않아도 암기가 되는 부분입니다. 성인간호학과 아동간호학은 일맥상통하는 면이 많기 때문에 우리 간호학부를 나온 선생님들이라면 많이 어렵진 않을 거예요. 사실 이 많은 양을 언제 공부해요 하지만 가장 쉬운 파트가 성인간호학과 아동간호학입니다. 그래서 초반에 성인간호학과 아동간호학 이거를 좀 공부를 해놓으면 하반기에는 좀 암기 파트인 정신간호학, 지역사회간호학 이거에 좀 더 몰입하시고 집중을 하시면 암기하는데 좀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